예,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요즘 생활이 여러 가지로 팍팍한데요. 삶이 어렵다고 사람이 막 살면 안 됩니다. 한국의 여러 지금 사회적 문제들이 과연 정치 때문에 그런 거냐? 정치 때문에 그렇다면 정치인이 1차적 책임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대중의 수준이 삼류라서 결국은 그들의 선택이 사류 정치인을 끌고 들어온 것이냐.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흔히 가장 하기 쉬운 말은 정치인이 저질이고 국민은 그냥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질 정치인들이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의 노력을 배반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많이 하지요. 거기에는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범위의 정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 종교에서 원죄적 관점으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원죄라고 하는 부분은 솔직히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타고났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 원죄설, 정치인이 그냥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것들은 나쁜 것들이다라고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대중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정치하고 관계없이 대중이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모습도 정치인 못지않게 저질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요. 정치 원죄설이라고 정치가 모든 것을 다 나쁘게 만들었고 대중의 타락도 정치인한테 왔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좀 거짓일 수 있다. 결국은 저런 저질 정치인들을 선택하고 키워주고 그들이 자리를 갖다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국민이다. 해외에 한번 보세요. 결국은 기성 정치인들의 기득권이 거세질 것 같지만은 순식간에 그런 기득권을 엎어버리고 하는 선택들이 외국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의 극좌파의 기득권을 또 국민들이 엎어버리고 또 기성 중도 좌우의 기득권을 유럽의 지금 각 나라들이 엎어버리고 미국의 공화민주 이 귀족정치, 미국은 귀족정치 국가예요. 귀족정치 형태를요. 결국은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서 엎어버리고 있고 그런데 그 트럼프도 또 틀린 방향이기 때문에 또 누가 트럼프 정치를 엎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는 기성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감한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정치가 천년 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이면에 그런 정치를 선택하는 국민들의 수준도 천년 만년이 가도 변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아침에 보면 월급만으로 못 산다. 그래서 코인하고 주식 그리고 집 투기하고 도박하고 사치하고 그러면서 이 빚이 그야말로 전 국민에게 지금 짓누르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빚으로 대한민국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회생 접수 추이가요. 해마다 늘어나는데 지금 올해 늘어나는 양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5월 말 현재 기하급수격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 2021년에 3만 3천여 건인데 작년에는 3만 4,500여 건, 올해는 거의 5만여 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것 보면요. 그야말로 감당하지 못할 빚을 내버리고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에 보면 빚을 동반한 무리한 투자, 주식이나 부동산 등이에요. 수입을 초과한 소비. 그래서 그 끝이요. 이 호화로운 식당이나 백화점이 아닌 법원에서 끝을 보게 된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진 사람이 법원에 개인 파상 회생을 신청해 비탄감을 호소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종합적으로 따진다 하지만 그 사람의 과거에 살아온 이력을요. 판사가 이 잠깐의 시간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수만 명의 지금 파산 회생 신청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면책 여부를 판사가 그냥 판단하는데 이렇게 몰려가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전부가 부도덕하다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곤란하고 거기에는
불의의 사고, 질병, 실직, 보이스피싱 피해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 중에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양극화 경기 침체로 경제 환경이 좋지 않아진 부분이 있지만 개인적인 선택이 그렇게 자신을 몰아가는 것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것은 특히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부양 가족도 없고 아무런 경제적 부담이 별로 없을 20대들이 점점요 이런 개인 회생 파산을 신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대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명품 소비 때문에 본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과다한 지출, 고급 식당, 술집, 자녀 학원비, 또 수입에 비해 과도한 지출,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인한 사례, 온라인 도박. 그래서 이 과도한 지출에는 사교육도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 범위를 넘어선 카드 빚으로 유명 학원에 학원비를 내는 모습도 많다는 거예요. 이 스포츠 토토도 많고 주식 실패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적어도 평범한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짓거리를 하다가 이런 상황에 이르는 사람이 50%쯤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빚을 지고도 택시를 하루에 몇만 원씩 타고 인터넷 방송에서 수백만 원대의 별풍선을 보내고 그리고 명품 구매가 그냥 지속되고 해외여행을 나가고 수입차로 계속 바꿔가고 그러면서 본인의 잘못된 습관 특히 쇼핑과 도박 중독적 사태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양극화와 경기 침체가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망해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빚을 누구나 쉽게 낼 수 있는 환경들이 있고 그 속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오늘 그 기사 내용에 보면 300만 원도 못 갚는 한계 채무자들이 늘었다. 저축은행 소액대출 20% 육박 금리에도 1년 새에 1,000억가량 늘어났다. 연체액도 11% 급증했다. 또 경기 둔화 고금리에 2030 개인회생 신청 1월에서 5월까지 전체 한 5만여 명 중에 2만 명이 203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기풍이요 거의 막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어디에도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것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요. 자, 이렇게 살아봤자 어차피 현 신세를 못 면하니까 그냥 빚내고 도박하고 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갈 때까지 가다가 안 되면 그냥 파산하고 말지. 분에 울리지 않는 외제차, 명품 소비, 쇼핑, 도박 등을 지속하면서 그것이 내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 파상 회생에 이르게 된 젊은 사람들이나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된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데는요. 이 사회 상류층부터 투기로 살아갑니다. 근데 상류층은 투기에 성공하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중산층이 흉내를 내고 또 중산층 중에서 좀 젊은 사람들 중에서 살만한 사람들이 흉내를 더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연끌 비투를 하고 그럼 젊은 사람들 중에서 살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만한 젊은 사람들이 하는 투기 형태를 모방하면서 그들과는 다른 갈 때까지 가보자 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닥에서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애들은 내일이 없고 또 내일이 있다는 자들도 기본적으로 이 투기에 열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가 국민 전체의 상류층부터 하류층까지의 일상화되어 버렸고 그래서 등장한 말이 고인하는 애들이 한 3, 4년 전에 뭐라 했습니까? 고인하는 애들이 한 4, 5년 전에 뭐라 했습니까? 자, 기성세대들은 부동산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좀 더 위에 그것보다 좀 더 밑에 세대들은 주식을 했고 우리는 할 게 없다. 그래서 신분 상승이 불가능하니까 코인이라도 해서 한번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게 뭐가 나쁘냐. 코인 한다고 뭐라 하지 마라. 이런 말 같지 않은
헛소리를 하는 걸 언론들이 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그 돈을 버는 방법에서 정당함이라는 것은 상층부터 하층까지 나름대로 다 타락해 가고 있어요. 중산층도 마찬가지고 상층도 마찬가지. 근데 그런 모방 형태의 타락이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최상층의 투기적 형태와 낭비적 소비, 과시적 소비를 중상층, 상층이 흉내내고, 또 중상층, 중류층은 그 위의 층을 흉내내고, 중산층, 하층은 중상층, 중류를 흉내내고, 서민층부터 빈곤층까지는 에라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그런 것들을 흉내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화 제목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라는 그런 모습이 이 나라의 전체에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사회 기풍이 우리를 얼마나 좀먹게 하는가는 머지않아서 이제 파국의 이런 국가의 현실이 증명할 겁니다. 머지않다 하면 그것이 추상적으로 들리죠. 당장 올해 안에 그런 현실이 나타나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죠. 그럴 때는 설마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주변에 정상적으로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이 나라에는요, 모두가 부당하게 돈을 벌고 그 대가로 과시적 소비를 하고 과시적 여가를 누리는 모습을 전부 흉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 강사라는 것들이 일타 강사라는 이름을 얻고 그걸 가지고 수백억 수입을 올리는 것이 정당하게 보이죠. 그 일타 강사의 수백억 수입이라는 배경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과연 수백억을 올린 만큼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연예계를 보십시오. 그야말로 별것도 아닌 연예인들이 수백억, 그리고 그 연예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주식이 수조 원의 수입을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어디에 기반할까요? 일종의 환타지에 기반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리얼리티입니다. 그런데 이 수백억씩 벌고 수천억씩 버는 사람은 환타지를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대중은 그런 환타지를 보고 쫓아다닙니다. 이 스펙타클한 결과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귀결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젊어가지고 어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다니고 은행에 다니고 그러면서 수입이 젊은 사람들 중에 적어도 한 6, 7천만 원, 7, 8천만 원, 1억대에 도달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부동산을 투기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연끌 대출을 받고 비투를 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명품을 사재 끼고 또 호화 여행을 하고 호캉스를 하고 오마카세를 한다. 자,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일정한 삶의 패턴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은요, 자기들이 6, 7천만, 7, 8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해도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과거에 돈을 모은 우리 세대나 우리 윗세대들은 안 쓰면서 돈을 모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휴가라는 것은 여름에나 한번 1년에 가는 거고 안 가는 사람도 많았고, 오마카세니 호캉스니 해외여행은 없었습니다. 명품도 없었지요. 그러면서 돈을 모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부동산 투기니 고인이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요, 20, 30대 중에서 그래도 좀 상층을 자리 잡고 있는 애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기득권 세대의 상층이 한 짓거리를 똑같이 낮은 수준에서 이 로우 레벨에서 똑같이 흉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어디에도 이제 성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기풍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인간이요, 삶이 쾌락이 전부가 아닙니다. 쾌락은 인간의 삶에서 극히 일부인 거예요. 전부가 쾌락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 결과는요, 뭐냐? 패망, 비참한 종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길 바라요. 국가 전체의 기풍이 무너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에서도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치가 무너지고 있고 그러면서 빚더미에 다들 올라앉고 있다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도 사람은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추구를 했어요. 그리고
200~300년 전에도 사람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현세는요, 인간이 인간의 가치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쾌락만 즐기고 있습니다. 쾌락의 끝은요, 패망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산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만